지금 국정원은 반쪽짜리, 즉 국내 정보를 아예 할 수 없게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족쇄를 채워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까지 받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첩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국정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허송세월을 했다 하는. 지금 국정원은 반쪽짜리다 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명단은 잠시 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만 바꾼 거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은 지금 국정원은 반쪽짜리다 하는 태평로 조선 칼럼이죠. 조선 칼럼입니다. 안용현 사회정책부장의 이 칼럼인데요. 논설위원이 아니라 지금 아예 취재 현장에 있는 이 각 부서의 부장 칼럼도 사실은 굉장히 생생하고 더 이렇게 그런 가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반쪽짜리다 하는 칼럼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2021년 국가정보원 중국지부가 중국 세관에서 특이하게 한국으로 수출하는 요소수 물량을 일일이 통관 검사하고 있다는 정보보고를 했다.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기 2달쯤 전이다. 당시 해외정부 파트는 이상한 일이라고 고개를 갸웃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오는 요소수 중 중국산이 97%이고 수출 통제 시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다. 전 국정원 간부는 종전에는 해외 파트가 한국 관련 정보를 물어오면 국내 파트가 어떤 파급이 생길지 분석하는 구조였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법을 바꿔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없애면서 정보 종합 판단 기능이 뚝 떨어졌다. 이후 중국이 요소 품목의 수출 검사를 강화하면서 만원하던 요소수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주유소에서 넣는 요소수가 무려 10만원, 즉 10배로 뛰었고 주유소마다 품절 이런 간판이 내걸렸다. 코로나 백신이 없어서 쩔쩔매던 2021년 초 국정원 본부가 러시아 지부에 왜 러시아 백신 확보에 대한 정보가 없느냐며 질책했다고 한다. 그 직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더나 CEO가 27분간 화상통화를 하고 2천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면서 극적 타결이라고 TV에 홍보했다. 그런데 그해 4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효능이 불분명한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다. 러시아 지부 측은 대통령이 직접 백신 홍보를 발표했는데 실제 도입에 펑크가 났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국내 정보 파트가 없어져 한국 내 사정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없었다. 국정원 본부에서 질병청이나 복지부에 전화 한 통만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러시아 지부 측은 그런 전화를 하면 바로 국내 정보 수집에 해당해 처벌받게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렇게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잃은 건 자업자득 측면이 매우 크다. 정권마다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 부처 정보를 모은다면서 공무원 뒤를 캐고 경제 정보를 한다면서 기업들의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지금 국정원은 북한과 테러, 사이버, 국제범죄 등 해외 정보만 할 수가 있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해외 정보원인 셈이다. 영국은 MI5, 즉 국내와 MI6 해외 두 가지로 나누고, 이스라엘은 국내를 담당하는 신베트와 해외를 담당하는 모사드로 정보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 정보는 CIA, 국내는 FBI가 주도를 하는데 국가정보국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구조다. 국가정보국은 DNI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국 중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기능을 없앤 곳은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지금 국내 정보 대부분은 경찰이 맡고 있는데 범죄 정보인 경우가 많다. 국내의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 요소수나 백신 대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정보 활동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대공수사권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내년 1월 1일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수가 없다. 요즘도 간첩이 있느냐고 하지만 분명히 있다.
최근 북한과 연계 혐의가 드러난 민노총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은 여기서 이제 국보법 중요성이 나오는 것이죠. 민노총 출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은 2016년부터 국정원이 추적해왔다. 해외 지부의 정보와 국내 대공수사국의 경험이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경찰이 국정원처럼 간첩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을까? 최근 국정원이 내부 인사 문제로 시끄러웠다. 누가 1급이 되는 것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북한 협상국이 되다시피 한 정보 기능의 기능과 역량을 복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정원법상 정치에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돼 있다. 민수범까지 처벌한다. 상관 지시라고 정치정보 수집하면 감옥 간다는 걸 국정원 직원부터 잘 안다. 국정원이 못 믿어오면 주요국처럼 국내외 정보를 분리하고 이를 종합 판단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 정보기관은 반쪽짜리 정보원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국정원은 반쪽짜리, 즉 국내 정보를 아예 할 수 없게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족쇄를 채워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까지 받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첩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국정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허송세월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논설위원 이런 게 아니라 각 부를 맡고 있는 데스크의 칼럼이니까요. 더욱더 이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